지난주까지 잘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 약간은 좀 주춤주춤하죠. 오늘 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단기는 수급이다.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는요? 단기는 수급이다 그랬으면 이제 낙폭하되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내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갈 때는 내가 이제 주로 대형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소형주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사람 많은데요. 일단 대형주를 기준으로 보면 대형주를 많이 빠졌다고 지수가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할 거로 예상되고 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형주는 결국은 뭐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려면 재료는 대형주의 재료의 가장 큰 것은 경기가 회복돼야만 추세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게 되면 먼저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장기 학시조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면 좀 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재료가 확실히 경기에 대한 재료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바닥에서 사서 수익을 내려면 큰 손이 매매하는 종목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소형주가 아니라 초대형주들 그러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우선이라 그랬기 때문에 수급 주체 세력이 누군지를 파악해서 그 수급 주체 세력들이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종목이나 예상되는 종목을 그거를 사면 그냥 단기에 아주 쉽게 편안하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전국에서는 그냥 뭐 기관도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요 그냥 동학개미 부터 세계적인 자금을 물밀듯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도 2배 늘고 주식 인구 그러니까 뭐 외국인 팔든 누가 팔든 그 돈의 힘으로 그냥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이나 코로나 전이나 지금 정도에는 이제 외국인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 추세 흐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 2등인 LG엔솔루션은 시가총 2등이기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추세적으로 산다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LG엔솔루션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수급 스탠스 가지고 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그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LG엔솔루션 추세가 가장 빨리 전환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 6월달에 급락할 때 35만 2천 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고요. 물론 9월달에도 장이 빠졌을 때 같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급반전 또 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은 7월 초부터 시작해서 7월 하순경에 수급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더라도 물량이 유통물이 적기 때문에 그게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추세적으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7월 말부터는 다른 수급을 보지 뭐 LG엔솔루션, 삼성전자를 보지 말고 LG엔솔루션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사면 그냥 같이 따라가서 있으면 보유하면 된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추세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7월 4일부터 4개월 동안 저가 기준으로 LG엔솔루션 78%가 올라갔고요. 최근대로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3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온 게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LG엔솔루션은 수급 중에서 외국인이 끊임없이 들어왔는 금액들을 보면 쭉 들어와서 매일매일 거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추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시면 8월 달도 그렇고요. 이제 7월부터 급증 2천억, 7월 28일 2천억, 1천억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수백억씩 들어오고 있고 오늘 또 보시면 32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379 거래소수 매수했는데 그중에 LG엔솔이 328억이 들어왔으니까 수급이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625억, LG엔솔루션 328억.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전체 지수도 안정적으로 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전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대형주도 마찬가지듯이 그 매수 주체 세력이 과연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것만 파악하면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아주 좋은 그런 때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좋을 때 나쁜 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수급 분석을 해서 에너지 분석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수급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번 7월부터 반등했다 다시 조정받고 계속 10월부터 이제 10월 중순부터 장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특히 해외 지수를 보면 독일 시장도 있고 우리 시장은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금융 시장도 안정되고 급등을 했었죠. 급등이 전체적으로 7월 달에는 이 22평선 돌파하는데 5주 정도가 22평선 오는데 5주가 걸렸는데요. 지금 22평선이 2주 만에 와서 바로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2450포인트를 목표가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2780이라고 지난주에 중기 목표가 한 6개월 목표가 2780이라고 지난주에 목표 지수 수정해 들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급 반등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주도주는 2차 전지 쪽에서 LG 엔솔루션, 삼성 SDI가 선도주였습니다. 주도 선도주였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장이 2485고 이제 여러 가지 차익 매물이 나오면 외국인이 순매도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차익 매물이 2차 전지 쪽에 외국인들도 좀 파니까 그냥 급락을 하면서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요 2차 전지가 조정을 잠깐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모멘텀 주식들도 같이 낙폭하대인 상태에서 거기서 모멘텀이 발생해야만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바로 카카오페이 같은 겁니다. 카카오페이 같이 중국 진출에 대한 것 있으니까요. 실적도 향후에 당연히 개선될 거고 그러면 이 낙폭가도 엄청나게 빠졌죠. 사실 고점 대비 238,000에서 거의니까 거의 85% 정도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그러면 그 빠진 상태에서 확실하게 실적 개선된 중국 진출에 대한 해외 진출이죠. 우리나라만 있는 그 성장주들이 해외로 그다음 주식 우리 성장주 그게 반영돼가 주가에 반영돼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해외에 진출하면 레벨업이 다시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게임 NC소프트라는 게임주 그다음에 컴투스 모바일 게임 시대에 중국 진출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제 카카오페이도 중국과 같이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급등은 이제 11월 11일 날 제로 급등을 했는데 29% 상한가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바로 낙폭 과대 플러스 모멘텀이 실적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강력한 그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가세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추세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사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투자이신 가서 카카오 그룹주는 이제 강력히 물타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보유를 해야 되죠. 이런 주식들은 그렇게 낙폭과대와 모멘텀이 가세한 종목 위주로 낙폭과대주를 골라야 되고요. 실적이 또 있든지 아니면 그냥 많이 빠졌다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로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 저는 제약바이오주 낙폭과대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늘 또 진단쇼에서 말씀드리듯이 그런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큰 펀더멘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한 주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서 최근에 지수가 2480 오르면서 20% 오르면서 저가 대비 외국인이 효자 노릇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3시까지 한 1,100억 정도 매도돼 있다가 저는 내일 정도의 순매수가 될 거로 봤는데 오늘 바로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 LG 엔솔루션, 삼성 SDI를 순매수로 확실하게 돌리면서 주가가 지수도 같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게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 다시 외국인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608,000원 최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모양이 나올 건데요. 급등주는 11일 날 외국인이 급등하면서 이제 쇼커버링도 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오늘부터 또 순매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단단히 살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사상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에 사상 고점을 선두주가 돌파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82만 8천이 사상 고점인데요. 이것을 돌파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종목 한 12월 달에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요. 12월 달 82만 8천 돌파하면 추가 상승해서 그 다음부터 조정받고 있더라도 내년에도 이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삼성, SK, LG, 엔솔 이런 데게 주도주로 계속 대장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지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반등했으니까 지지선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지선은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의 지지선이 2,430인데요. 2,430 지지할 걸 보이는데 그 다음에 2,400 여기 밑에 보시면 2,410에서 2,370 여기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강력히 지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지하고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430포인트 지지 여부를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2차전지 안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인 거죠? 2차전지 지금 눈 감고 갖고 있어도 된다. 내년까지도 계속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체크 포인트 하고요.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오타는 G7 및 나토에 대한 정상들에 대한 긴급 회의가 오전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튕겨져 나서 폴란드 떨어진 걸로 결론이 나고 있었어. 그래도 긴급 회의를 취소하지 아직 아니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토 헌장 제4조와 제5조가 있는데 나토 헌장 제4조는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동이 된 거고요. 긴급 회의가. 그다음 제5조는 한 국가가 나토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니까 이것은 제5조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4조 긴급 회의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이럴 때 이제 4조, 5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내일 장부터는 지금도 초대형주 중에서 낙폭 과대주에서 바로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 성장하지 않은 낙폭 과대주는 수급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성장주 중에서 낙폭 과대주 찾아서 투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2차전지 설왕설래하죠. 워낙에 에너지가 좋았기 때문에 좀 오래 쉴까? 꺾였나?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최병훈 전문가 가장 또 2차전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전문가인데요. 눈 감고도 홀딩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아직 대형주 쪽으로 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서도 성장을 꼭 해야지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